안녕하세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개도왕 큐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네이마르 쌤이자 질러 쌤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구독. 길 가다가 이제 애들 뭐 몸에 있는 문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문신? 요즘에 이제 특히나 네. 여름이다 보니까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뭐 애들 다 반바지 반팔 다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저희 죄송해요. 저희 집에 좀 피해요. 각양각색의 문신을 한 이들. 지금도 돈만 있으면 더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신을 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저 때는 저렇게 문신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쌤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어땠어요 문신? 사실 저희 때도 그 문신이 그렇게 막 많이 친구들이 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이제 목욕탕 가면 그렇지. 이제 아저씨들이 이렇게 네. 등 떼밀면서 이렇게 탁 화려하게 용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네모난 아저씨들, 각진 깍두기 아저씨들. 네네.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패션으로 인정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문신을 내놓고 다니고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른들이 좀 보기 안 좋고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많이들 경우가 어른들이 막 뭐라 하고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뭐 시대가 변했고 문신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의미도 궁금하고 하는데 뭐 우선 문신의 종류가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내려온 트라이벌이라는 문신인데, 트라이벌. 네, 트라이벌은 이제 부족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문신의 한 종류로 이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몸에다가 종교 문양을 새겨놓는 종류 뭐냐 뭐 예수님 있고 이런 거요? 아니 그보다 좀 더 원시적인 아. 이제 태양신이라든지 이제 태양신이랑 김일성님. 그거 아닙니다. 네, 그쪽 그건 아니에요. 태양이 아니라 네. 두 번째가 요즘 또 20대, 30대들도 부담 없이 하는 문신이라고 하는데요. 두들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끄적이는 약간 캐릭터 같은 문신들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면 보니까 약간 스티커 같은데. 예. 처음에 저도 이게 긁어서 하는. 긁어서 하는 양육이더라고요. 옛날 그 뭐죠 무슨 빵이다 그 빵 안에 들어 국진이 빵? 국진이 빵 안에 들어있는 저희 때는 네. 포켓몬 세대여가지고 네 덴버껌 저희 세대는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올드스쿨이라는 문신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드스쿨. 올드스쿨, 네네 그렇죠. 약간 만화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스티커 같은데요? 그 약간 이것도 스티커 그림이 같은데. 스티커 같긴 한데 이게 유래를 봤더니 이제 미군 특히 이제 전쟁 시기에 이제 군인들이 많이 이것도 했던 상징성이구나. 상징성이 있는 그런 문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제 뉴스쿨이라고 해서 이제 문신 장비도 조금 발달이 되고 이제 타투이스트들도 좀 증가하면서 좀 더 화려한 색채와 화려한 문양을 넣는 게 특징인 문신이 또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운동 선수들이나 유명인들이 좀 많이 하는 문신인데요. 그 간혹 이제 TV에서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가슴이나 이런 데 보면 왜 본인 와이프 또는 본인 남편 UFC 선수들. UFC 선수들, 그렇죠. 자기 막 존경하는 사람 네. 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람이 아닌 본인이 키우는 애완 동물들을 이제 가슴에 새기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게 이제 포트레이트라고 해서 포트레이트. 초상화 형태의 문신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보호 관찰 받는 친구들 옛날에 심리 검사 받고 막 이래 제가 막 이렇게 교육하는 친구들 맨날 쌤 존경해서 저는 나중에 쌤 얼굴 문신 꼭 합격했는데. 진짜요? 그 다음 문신 종류는 이제 레터링이라고 해서요. 숫자나 문신 이제 글씨를 이제 쓰는 타투인데요. 보통 팔과 다리에 많이 하는 그런 봤어요 문신. 그거 많이. 많이 보셨나요? 글리는 문구 뭐 있고 있잖아요. 뭐. 네네. 어떤 애가 네. 이건 뭐 자기 문신 내용 얘기하면 알까봐 하여튼 뭐 제가 또 영어를 뭐 적었어. 진짜요? 내가 네. 물어봤는데 네네. 무슨 의미인지 나는 잘 몰라.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블랙 앤 그레이라는 문신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 아세요? 스님들이 입는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스님들 옷이 그레이 새끼야. 미안해. 블랙 앤 그레이라는 문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7, 80년대 교도소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명암의 차이를 이용해서 회색으로 되는 일명 이제 그 조폭 문신이라고 하는 이 문신이 블랙 앤 그레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제 조금 관심이 있는 친구들 많이 아는 문신 중에 이레즘이라는 문신이 있는데요. 이래서 야쿠자 문신. 네, 그렇죠. 일명 이제 야쿠자 문신이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일본어로 이레루, 이제 넣다라는 뜻과 그리고 즈미, 먹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네. 이 이레즘이라는 그 형태가 약간은 이제 일본의 어떤 귀신이나 아니면 민담에 나오는 것들을 새기는 그런 문신이라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일본어가 애들 모르고 많이 쓰는 게 많던데 그러니까요. 애들 막 겐세이 하지 말아요. 중간에서 지금 겐세이 오신 거 아닙니까? 겐세이 많이 그 쓰죠. 겐세이라는 게 견제하다 이런 뜻이대요. 아, 그 가오나시. 가오나시.
가오나시도 가오상한다 할 때 가오잖아요. 아 저는 또 가오상 가오가 면이더라고 면. 아. 얼굴 면 이런 거 이제 면상한다 이랬어요. 그 혹시 그것도 일본어인가요? 그 애들이 얼굴을 되게 속되게 쓰는 표현이 있던데 뭐요? 그 왁구라고. 왁구가 일본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왁구 일본어 댓글 네. 달아주시고 잘 네,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알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스메끼리 이런 거 닭강 요지 뭐 네. 와라바시 아무튼 그 이 뭐 민담에 나오는 그런 것들 많이 해서 아이들 보면 전부 다 똑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개성 없이 제일 네네. 많은 게 한야. 한야. 한야 아세요? 한야가 혹시 그 도깨비 도깨비 얼굴, 맞아요. 아, 네네. 근데 애들 도깨비 얼굴 하고 뭐 마네끼네코부터 시작해서 뭐 해태 뭐 잉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아, 저도 어떤 이거 의미? 의미는 좀 알아봤는데 네. 한야 그 도깨비 얼굴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네. 이게 그냥 도깨비 얼굴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도깨비 얼굴 되기 전에 이 여자가 한나라의 공주였어. 공주였어요? 공주였는데 다른 나라의 왕자를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지가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막 저 왕자하고 결혼해야지 했는데 이 왕자가 승려가 된 거예요. 승려요? 네, 그럼 결혼 못 하잖아요. 큰일 나죠. 혼자 막 슬퍼하고 저주에 걸리고 막 원망하다가 죽어버린 얼굴이 도깨비예요. 그 도깨비가 돼버린 얼굴. 되게 무서운 얼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몸에 새기고 다니는데 자기들은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한야를 하는 친구들은 너를 이제 끝까지 쫓아가겠다. 약간 이런 뜻도 뭐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고 뭐 시집가면 뭔가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혹시 그 잉어 같은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잉어가 제가 애들 잉어가 원래 돈을 상징하는데 잉어가 윗방향으로 머리 위로 있어야 돈이 들어오는데 밑으로 돈이 빠집니다. 물론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믿지 않아요. 크리스찬이죠. 예, 교단입니다. 근데 애들 그 의미도 모르고 잉어의 머리를 위로 안 하고 밑으로 해놓네. 근데 물어보면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뭐 진짜요? 되게 재밌는 한 친구 만났는데 아니 잉어 머리 밑으로 돼 있는데 근데 왜 아세요 말고 있는데 밑으로 하면 좀 이따 싸닥하더라고요. 그냥. 문신 뜨는 돈이 좀 더 싸다고. 아, 또 뭐 있나요 문신? 네 이제 또 이제 문신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또 요즘 트렌드라고 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제 블랙암이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블랙암 뭔가 네. 암울하네요. 암. 네, 그래서 이게 블랙암이 쉽게 말해서 커버업 문신인데요. 그러니까 문신계에서 정말 이제 어떤 도안이나 형태 없이 그냥 검은색으로 다 싹 다 색칠을 해버린 형태가 이제 블랙암이라고 합니다. 사진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까맣게 덮어놨는데 아 이게 별 의미가 없고 찾아보니까 이게 고통을 내가 다 감수할 만큼 내 빡시다. 빡신 사람이다라는 의미라는. 저도 네. 진짜 애들 만나면서 한두 명 봤거든요. 아, 저도 블랙암이요? 처음에 한 애가 한 팔이 다 새까맣길래 보고 야 니 뭐 문신 실패해서 덮었나? 블랙암의 요소야? 근데 블랙암을 하면 되게 아프긴 아프겠지만 되게 여름에 더울 것 같은데. 이 문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제가 얼굴 빼고 다 문신 애를 옛날 소년에서 만났거든요. 네네. 이 애가 여름 지금 오늘 대구 온도 35도예요. 네, 그렇죠. 갈수록 더워지면은 이게 당연히 피부에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독소가 땀이라는 건 독소잖아요. 네네. 땀구멍이 있는데 블랙암을 해버리고 뭐 진짜 온몸에 문신이면 땀이 배출이 안 되고 독소가 배출이 안 되고 공기가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니까 애가 뛰지를 못하고 피식피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피부암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블랙암이나 문신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면 저는 좀 이제 뭐 문신의 종류도 다 봤고 얘기를 좀 보태자면 문신을 하면 좀 약간 타투라는 건 영혼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겨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이 뭐 문신 의미도 잘 모르고 그리고 도안도 애들 전부 다 유행처럼 다 똑같이 하냐고 해태하고 막 다 똑같으니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후회하고 청소년기는 자기가 아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아 정체감이 확립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쌤 옷 한 번 사면 그걸 평생 입습니까? 100년 동안? 아니죠. 100년까지는 못 입죠. 한 뭐 많이 입어봐야 뭐 3, 4년 유행 타면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까? 네, 버립니다. 근데 이 몸에 문신을 새겨버리면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아. 문신 너무 하고 싶다 청소년기에. 그럼 차라리 저는 타투 말고 해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해나 차라리. 그렇죠. 해나를 해보고 굳이 뭐 성인이 돼서 하겠다 뭐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말릴 수도 없어요. 하지 말자. 그리고 지우개 했을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아까도 지금 문신 제거비 하는데 한 팔 지워주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블랙 앤 그레이 정도 이런 애들 지워줬어요. 이 한 팔 지우는데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100만 원, 200만 원. 에이 선생님 지우는데 이 한 팔 다 감겨서 지우는데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었어요. 2천, 네, 3천요? 다 견적 내면 규보 선생님은 왜 문신을 하고 싶으셨나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청소년들이 지금 문신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심리학자니까 아, 네. 이런 것들 고민하면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 사실 저는 청소년기 17살 때 17, 18 넘어갈 때 시기에 딱 문신을 했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어렵고 학력도 짧았었고 고등학교를 중퇴했고 뭐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뭐 열등감에 쩔어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그럼 내세울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몸.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센 척 하고 싶었어요. 못 쳐다보는데 이렇게 하려면 문신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 쉽게 이거를 좀 전문가처럼 얘기하자면 자존감과 자신감과 자존심 이렇게 세 개로 표현할 수 있는. 자존감이라는 거는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 그렇죠. 주는 말. 네. 내가 누군지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외면이든 내면이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린 시절 부모를 통해서 형성돼요. 대부분 이 자존감 5세 이전에 거의 형성된다고 봅니다. 일찍 부모한테 성장이- 그렇죠. 부모의 소용감과 어떤 잘못을 해도 그래 걔한테 준영아 그럴 수 있지. 다 수용받고 사랑받고 니는 충분히 괜찮아. 항상 이 어릴 때 자존감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자신감이 뭐냐면 외적인 거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외적인 것. 약간 외적인 내가 것에 잘생겼거나 그렇죠. 못생겼- 외면에 대한 성취 경험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외모도 그렇고 뭐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면은 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마지막인 게 이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거는 타자 존중감이라거든요. 타자 존중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마음. 약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그렇죠. 그거 타자 같은 존중감이니까. 근데 이게 타자 존중감이 열등감하고 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타자 존중감이 나쁜 걸까 좋은 걸까? 글쎄요. 남한테 인정받는 게 때로는 좋긴 하겠지만 너무 집착하면 부작용이 심하지 않을까요? 정답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싸이 노래 중에 나의 워너비 한 노래가 있거든요. 네네. 진짜 뭐 깔려 나오고 있죠, 맞죠? 열등감이 오늘의 나를 살게 해. 그래 말이 필요 없이 잘 돼야 해. 한 노래가 있어요. 갑자기 노래를 네. 이렇게 부르시네요. 보란 당황스럽게. 듯이 미친 듯이 반드시 노래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네. 이 열등감도 이 타자 존중감, 자존심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쁘게 쓰이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쓸데없는 자존심 좀 세우지 마라 하면서 그렇죠. 자존심 좀 버려라 하는 이 열등감이 열등감 컴플렉스가 될 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등감도 때로는 성장이 돼요. 그래서 상담해 보면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자존심마저 없는 애들이 더 힘들어요. 한 개라도 딱 건드릴 부분이 있어요. 자존심을 끌어주든 자신감이 있으면 다행이고 자존감까지 높으면 건드릴 얘기도 없어요. 이 세 개 다 없는 애들이 진짜 힘들어요. 다시 문신으로 돌아오자면 이 문신 있는 애들이 대부분 자존감도 약하고 자신감도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만 센 거예요. 누가 쳐다보면은 못 쳐다보는데 뭘 쳐다보면 눈이 있어서 쳐다봤죠. 근데 꼬라봤다고 이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문신을 하게 돼요. 그럼 요즘 뭐 개성으로 물론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보면서 나는 자존감 높은데 뭐 그런 거 아닌데 물론 있죠. 근데 요즘은 그냥 패션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이런 뭐 교육적인 영상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사실 이 중에서도 업자들이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다면 부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솔직히 뭐 문신 타투가 합법은 아닙니다, 맞죠? 네, 합법이 아니죠? 아닙니다. 네. 좀 알아보셨다면서요? 그 이게 네. 타투가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타투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고요. 타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의료 자격증이라고 의사 자격증이라고 불리는 의료행위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시술 행위라고 합니다. 의사만 그러니까 문신할 네,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투이스트들이 의사 면허가 없으면 사실상 불법 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개성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왜 내가 한다는데 왜 그러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뭐냐면 청소년들한테는 좀 양심을 팔고 하지 말자 이 말. 제발 부탁합니다. 아직 미성년이에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애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벌기 위해서 뭔 짓을 하겠습니까? 후배들 돈 빼들고 또 보험 사기 치고 나쁜 짓 다 해서 소액 대출 받고 다 이래서 문신을 하는데 그 돈 벌고 싶어요. 그냥 제발 애들은 문신 좀 하지 맙시다. 알겠죠? 성인들은 뭐 하겠어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애들 문신을 좀 하지 말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지금 뭐 청소년 지도사분들, 상담사들 또 부모님들이 볼 수 있어요. 부모님 볼 수 있는데 그럼 계속 문신을 하겠다라는 애들한테 어떻게 지도하는 게 올바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셨으니까 이제는 애들한테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실제로 애들이 그 말 듣고도 안 따를 것 같아요. 그럼 뭐 안 되죠. 그렇게 쓰면 뭐 걔들이 뭐 그랬으면 뭐 문신하러 이미 예약하러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왜 하면 안 되는지 네. 그리고 하고 났을 때 후유증은 어떤지 이런 문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교육을 해준다면 그 애가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네네. 애는 뭐 어떤 뭐 이상한 부모님이 같이 도안을 골라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고 나중에 이거 후회해서 지울 때는 병원비가 얼마나 든대 또는 뭐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뭐 암이 올 수도 있대 뭐 여러 가지를 좀 설명해주고 나중에 시간이 지면 70, 80 노인 돼서도 아빠 할배 이거 또 한야가 뭐야 이런 거 설명할 때 얼마나 부끄럽지 않겠나 이런 것들 좀 현실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애가 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도 또 좀 더 이제 청소년을 이해를 돕기 위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개도왕 질러 선생님이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